어제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념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중국은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패권주의와 내정 간섭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미중 문제와 중국의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진핑 주석의 어제 연설, 이례적일 정도로 미국을 견제하는 좀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좀 총평을 해주시죠.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90분 동안의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덩샤오핑 전 지도자의 개혁 개방과 관련된 성과를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는 개혁 개방 2.0 버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덩샤오핑 지도자가 개혁 개방 정책에 나선 이후에 40년간의 그 성과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발받음이 됐고,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도하는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시 주석이 이야기하는 개혁 개방 2.0 버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이 기업과 시장을 관리하는 개방이라는 점에선 기존의 개혁 개방 1.0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고요. 또 미국을 겨냥해서는 패권주의와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 질서의 수호자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 그러니까 AIB라든지 1대1로 그리고 중국의 인류 군대 건설을 언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서는 중국이 자기 몫을 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난항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무역 마찰로 대립하고 있는 이 트럼프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90일간 무역 협의를 하면서도 미국과 지금 대립각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대미 전략, 또 전략과 목적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대미 무역 전쟁과 관련된 패권 전쟁 형태는 첫 번째는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추방 전쟁, 국지적인 군사 충돌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킨들버그의 함정과 같은데요. 확실한 패권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두 나라의 갈등, 스트레스가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경제력 규모에서는 미국의 3분의 2 정도 수준, 그리고 군사력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력을 축적하는 시간까지는 미중 패권 다툼이 무역 전쟁에서 기술 패권 전쟁 단계로 전개되는 것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90일간의 무역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이 협상을 좀 더 연장을 시켜서 중국이 결정적인 반격 카드를 가질 때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또 시 주석이 언급했었던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경제발전 성과 좀 어떤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중국이 개혁 개방 나선 지 딱 40년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연평균 40년 동안에 9.5%씩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평균이 연평균 2.9%인 점을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성장인데요. 이런 파죽의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7억 명이 빈곤에서 해방이 됐고요. 명목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224배 정도, 그리고 가처분 소득은 152배가 커졌습니다.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 국내 총생산은 30배 정도가 커졌는데요. 이 모든 게 해외 자본을 도입하고 경제 특구, 그리고 시장 원리를 도입했던 지도자의 이런 개혁 개방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중국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 연례 경제정책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회의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관전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네, 한 해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요. 내년도와 관련된 국내 경제 운영 방침을 확정하는 회의입니다. 회의 내용은 외부에 공표되지는 않고요. 마지막 날 기자회견 형태로 해서 청사진이 발표될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도와 관련된 큰 틀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있을 전인대에서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가 정해지고요.
GDP 대비 재정 적자 목표치라든지 통화 정책, 세금 인하와 관련된 세부적인 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체크 포인트는 아무래도 무역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지, 그리고 경기 하락에 따라서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방지할지, 그리고 연착륙을 위해서 재정 정책은 어떻게 펼지가 중요하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중국이 건국 70주년 회의고요. 시 주석이 주도하는 제2의 개방 개혁 정책이 시작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6가지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취업이라든지 금융시장, 투자, 외국인 자본 투자, 해외 무역, 경기 예측과 관련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국의 내년 경제 운영 기조가 좀 안정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내부에 좀 리스크가 몇 가지가 좀 있나요?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IMF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6.6%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92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영향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무려 20%나 폭등을 했고요. 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대출을 줄이면서 시중 자금난이 심화돼서 로봇이라든지 AI 산업들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 도산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는 부실 채권이 무려 300조 원이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0조 원 규모의 개인 간 대출 플랫폼이라고 하는 P2B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이 야반 도주가 일어나고 있고요. 공유 산업과 관련된 버블 붕괴와 같은 불안 요인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 도시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근로자의 월급의 200년 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중국판 서브프라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박빙열이처럼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금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내놓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좀 눈에 띄는 부분, 예상되는 좀 기조나 그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대내 환경이 급격히 중국에겐 좀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수출 주도의 산업을 내수라든지 서비스 시장 쪽으로 축을 이동시키는 작업들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 유입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외국인 기술 이전과 관련된 관행을 많이 철폐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서방 수준의 수준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올해 6.5% 전후해서 6%나 6.5 구간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도로나 철도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재정 적자 목표를 현재 GDP 대비 2.6%를 3.0% 이상 높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인민은행도 3번에서 4번 정도 지준율을 인하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미국에서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에 상당히 좀 촉각이 곤두선 상황인 것 같은데 금리 인상 가능성, 좀 연준의 기조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좀 숨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은 현재 미국 경제는 너무 과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서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에 나타나는 열 에너지 분출 현상과 같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모든 좋은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는 미국 경제도 다리 차면은 기울듯이 경기 후퇴기에 들어가면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금리 인상은 내년도부터는 좀 중단시키고 차후 상황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상 문제와 더불어서 관련한 잠재적인 악재가 또 셧다운 문제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지금 민주당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연방정부 폐쇄로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방정부 폐쇄로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기간은 1월 초에 새 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은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은 50억 달러에 불과하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4억 달러이기 때문에 양자 차가 36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미국 예산 총액이 1조 3천억 달러에 비교하면 오차 범위 안의 작은 규모인데요. 하지만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작은 문제조차도 트럼프가 처리하지를 못한다면 앞으로 거액 예산에 들어갈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 의회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 이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이 좀 우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가능성, 우려되는 부분도 좀 짧게 짚어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5년물과 3년물 국제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보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금리 차 역전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경기 그 침체까지 리드 타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는 49pp 정도로 금리 역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곧바로 들어간다고 보는 예측은 좀 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그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가 역전이 일어나더라도 평균 그 기간이 좀 짧고요. 또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피크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4개월 정도가 걸리고 또 그 사이 주가는 한 23%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과매도 종목은 좀 매수하시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